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 한교안 단식이 시작된 지 벌써 며칠이 됐습니다. 한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자마자 여당에서는 한교안 대표를 이재정 대변인의 성명으로 정치 초딩의 앙탈, 투정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의 2중대, 3중대를 다 물리치고 특공대를 자임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코미디다. 그리고 이제 곧 한교안은 단식 뒤에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다 라고 조롱성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교안 대표의 단식을 한국당 당직자들이 당직 근무를 쓰는 그런 그 한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장소에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당직 근무를 민주당의 대변인은 황제 단식이다. 대표가 단식하는데 보초를 쓴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신부가 그 보초를 써야 되는 이런 민폐 단식이다. 온갖 황교안 제1야당의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온갖 조롱하고 비난하고 희화하고 왜곡하는 이런 망발이 여당과 여권과 범여권의 2중대, 3중대, 특공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초창기에 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의 단식을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정치 꼼수다! 라고 내부에서까지 총질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36년 전 1983년 김영삼 총재의 당시의 김영삼 총재의 죽음을 각오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민주화 5개 요구안을 내건 민주화 단식 투쟁. 그리고 그 뒤에 1990년으로 기억되는데요. 90년 10월에 김대중 총재의 내각제 철회와 지방자치제 전격 실시를 요청하는 그런 죽음을 무릅쓴 단식, 10 며칠에 대한 단식,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가 단식할 적에 당직자들이 아니라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 단식 현장에 전부 다 가서 똑같이 단식하고, 이것은 뭐 당직 근무가 아니고 보초가 아니라 함께 단식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황제 단식입니까? 당연히 가야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볼 적에 한교안의 단식은 1983년, 1990년 그리고 29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 정당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하는 세 번째 단식입니다. 세 번째 목숨을 건 단식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건 3개의 조건이 있죠. 김영삼 총재는 민주화 5개 요구사항, 김대중 총재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요구사항, 황교안 대표의 3가지 요구사항, 지소미아 연장하라, 공수처 안 된다, 그리고 선거법 안 된다. 이 3가지 사항입니다. 이 3가지 의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국당 의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소속 정당의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국민적 국가의 운명을 가를 확실한 의제 3개를 내걸고 하는데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그게 정치적 꼼수라고? 그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 가지고 배지 한 번 더 달라고 그래요? 한국당 당원들과 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한기안의 단식을 조롱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어디 그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 그저 배지 한 번 더 달라고 같이 동참은 못할 망정 그런 망발을 합니까?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여당은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격하면서 품격을 지켜야죠. 뭐요? 정치 초딩의 투정? 이재정 어떻게 누구 눈에 들어서 친문의 눈에 들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한번 단지 몰라도 이재정 정치 그만해. 내가 보기에는 이재정이야말로 정치 초딩이고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품격 낮은 저질 국회의원이야.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국가적 의제를 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는데 여당 대변인이라는 자가 뭐? 정치 초딩생? 네가 정치 초딩생이야. 그리고 여당 대표가 자기 소속당의 대표가 총재가 단식을 하는데 당직자들이 당연히 와서 같이 당직을 쓰고 밤을 새워야지. 그것이 보초 쓰는 거야? 이해식이 그것이 황제 단식이야? 그것이 민폐 단식이야?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리고 YTN에게 묻습니다. YTN 방송 아무리 관제 어용 방송이라고 황교안의 단식이 황제 단식이고 황제안의 단식이 민폐 단식이야? 그걸 뉴스라고 내보내고 있어? 정말 나쁜 놈들 말이야. 가서 김대중 1990년대에 김대중 총재가 단식할 때 그 자료 한번 찾아봐. 어떻게 근무하고 어떻게 당직자들이 했고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초 쓴다고? 황제 단식이라고? 당연히 하는 거지. 황교안이 내건 세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시청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소미아 연장해야죠. 김현종이가 잘못해가지고 자 한일 규제 일본이 무역 수출 규제한 거 거기에 대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을 건드려서 미국을 갖다가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 전략적으로 한 거 전 초장에 찬성했어요. 이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걷어들여야죠. 미국이 일본에도 지금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압박하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이 오직했으면 한국이 여지부동이니까 이제는 선을 넘어보려고 하니까 그럼 방위비 분담금 5조 5배 내라고 지금 이렇게 압박 넣고 방위비 분담금 정말로 너 안 내면은 우리 미국 감축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한반도에서 미군 감축하고 미군 철수하는 걸 원합니까? 이 정부가? 진짜 극자의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처럼 미군 철수를 원합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협상력을 높였으니까 지소미아 연장해야죠. 황교안의 전제 조건이 맞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맞고 의제도 맞고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정부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공수처법은요. 대통령 문재인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에요. 문재인의 공수처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의 검사고 수사관이에요. 20여 명의.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 빠져있죠. 대통령 가족 빠져있죠. 그리고 장성과 검판사하고 그 다음에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문재인의 공수처가 문재인의 수사관들이 뭘 조사하겠습니까? 전직을 왜 넣습니까? 전직을. 조국이 이제 전직 고위공직자예요. 공수처가 만약에 이 문재인의 공수처가 설치되면은요, 바로 전직 고위공직자 조국 수사한 거 전부 공수처로 넘겨.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은 공수처에서 전부 다 가서 공판검사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의 공수처, 민변의 공수처, 이런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집어넣어요. 국회의원 넣어야죠. 살짝 만든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넣으면은 문재인의 공수처에서 여당 국회의원 먼저 하겠어요? 야당 국회의원 먼저 하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그리고 대통령 가족, 대통령 친인척, 이것이 진짜로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동생이 다니는 회사 승승장구한 거 보십시오. 국무총리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 승승장구한 거 보십시오. SN그룹 한번 보세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있는 합법적인 불공정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 당연히 넣어야죠. 그리고 안 넣으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오늘이라도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하세요. 이런 공수처 해서는 안 된다는 황교안 단식에 목숨 건 단식이 뭐가 잘못됐어요? 선거법이요? 자유한국당이 초장에 협상을 잘못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놓고 있는 선거제 국회의원 선거안이 얼마나 좋아요. 비례대표 필요 없죠. 비례대표 다 총재들이 그 친문 패권 세력들 당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전부 다 비례대표 줘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례대표 되어 있는 지금 전부 다 홍위병으로 역할하는 게 비례대표 초선들 아니에요? 예? 황교안 대표 그 정치 초년생의 초딩이라고 초딩의 투정이라고 예? 비아냥거린 이재정이 바로 초선 비례의원이에요. 그런 비례가 뭔 필요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필요 없어요. 일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요. 미국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요. 비례대표 없애고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구 253개 적으면은 270개로 늘리자는 거예요. 254개, 16개 더 늘려서 전국을 갖다가 270개의 선거구로 만들어서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270명만 뽑자. 저렇게 일 안 하고 엉망진창의 국회의원 숫자 어떻게 늘려요? 국회의원 늘려요? 줄여야죠. 줄여야죠. 그렇게 국회의원을 10% 줄이자. 300명에서 270명으로 30명 줄이자. 그리고 그 270명을 아예 지역에서 쫙 뽑자.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안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산하기도 복잡한 이 연비제, 예? 2중대, 3중대가 이 지그들 정의당이랑 해서 의석수 늘리려고 다음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늘리려고 이 선거제하고 공수처하고 맞바꾼 야합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선거법을 가지고 이제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처법하고 선거제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108석밖에 안 되는 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원내투쟁이지 안 돼요. 그러면 막을 수 있는 저항권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교안이 제1야당 대표로서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경호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밤에는 국회 앞으로 옮기고 그렇게 단식을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장소가 잘못됐어요. 시기가 잘못됐어요. 내건 조건 세 가지가 잘못됐어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조롱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권이 그리고 여권의 특공대 박지원이 저렇게 한교안의 단식을 초장부터 공격하고 코미디라고 공격하고 박지원이 한교안 단식을 코미디라고 얘기한 그 자체 박지원 대출 1호 박지원이 바로 코미디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 나이 80살 80살 다 돼가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대출을 갖다가 버텨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그 노욕 저게 바로 코미디 아니요? 바로 2중대 3중대 특공대 그리고 본부대 여권에서 한교안 단식을 이렇게 총공격하는 것은 바로 한교안 단식의 이 공격력이 여권으로서는 아프기 때문에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교안 단식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방치해버리죠. 뭐하러 저렇게 공격하겠어요. 하든 말든 냅둬버리지. 당시에 그 철권 통치 전두환 대통령도 김영삼 총재가 상도동 자택에서 하다가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돼가지고 23일간을 갖다가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민주하겠다고 가서 협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김대중 총재가 제1야당 총재가 죽게 생겼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전격 수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91년에 일부, 95년에 전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황교안 대표가 목숨이 갔다가 정말 이동할 때까지 단식한다고 해보세요. 당연히 청와대에서 협상에 나서야죠. 정말로 제1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가 죽어나가는 걸 보겠습니까? 제 말씀이 격하게 됐지만은 정말 끝에 마무리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권과 본부대와 이중대와 특공대는 몰라도 한국당 내부에서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께서도 정말 죽는다는 각오로 하셔야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셨던 사직생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정말 붕괴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황교안 대표가 구하는 걸음걸이를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당원과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함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권, 본부대, 이중대, 삼중대, 특공대 더 이상 황교안 대표 단식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같이 붕괴하고 나라가 걱정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